그림 가는 지진이 발생한 지역을 나눈 화산 분포를 나타냈죠. 지진과 화산을 우리는 지각 변동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화산 활동, 지진, 습곡 산맥의 형성, 대륙 이동의 현상 등을 우리는 지각 변동이라고 한다.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전달되어 축적되었다가 급격히 이제 방출될 때 화산, 지진 등이 발생해서 이제 지형이 이제 변하는 거. 이렇게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이런 지금 가와 나에서의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변동대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변동대는 가와 같이 지진대와 나와 같이 화산대로 나타나 있고, 화산대와 지진대의 특징은 거의 일치를 하죠. 그리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주로 대륙 주변부에 띠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지진대는 화산대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화산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지진도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화산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진대의 범위가 화산대의 범위보다 더 넓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태평양 이제 주변에서는 이제 화산 이제 활동하고 지진 활동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또 대서양을 보면 대서양 이제 중앙 이제 중앙을 보시면 화산 활동과 지진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지금 뭐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여기가 여기 둘레, 이 둘레가 예, 태평양 주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서양 중앙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럼 이제 보기 기억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은 대체로 어때요? 뭐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이제 일치를 하죠. 니은 대서양 연안보다 태평양 연안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그렇죠? 태평양 연안 그리고 대서양은 중앙. 그렇죠? 그래서 대서양 연안보다 태평양 연안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지진은 일어나지만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도 있죠. 지금 가고 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는 지진은 일어나죠, 지진. 근데 이쪽은 어때요? 화산은 일어나질 않죠. 예,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5번. 화산대와 지진대가 대체로 일치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화산대와 지진대를 우리는 변동대다라고 하죠. 변동대. 변동대는 판의 경계에 대부분이 위치하게 되고요. 판의 경계에서 판과 판이 서로가 멀어지는 이제 말상 경계, 그리고 판과 판이 서로가 가까워지는 이제 수렴 경계. 이런 판의 경계에서 상대적인 판의 운동이 화산과 지진을 일으키는 이제 원인이 되기 때문에 화산대와 지진대가 대체적으로 이제 일치한 거고요. 그래서 답을 찾으면 4번. 화산 활동과 지진은 대부분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판 구조론에 대한 설명. 판은 지표에서 약 깊이가 100km까지의 단단한 이제 암석권을 우리가 판이라고 하고요. 지각과 상부 멘트를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암석권은 이제 지각과 상부 멘트의 일부를 포함하기 때문에 지각보다는 넓은 의미가 되는 거고요. 가끔 우리 이제 친구들이 암석권을 지각과 같은 개념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판은 여러 개의 이제 조각으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판 아래를 보시면요. 100에서 400km 부분까지의 연약권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연약권은 멘틀의 이제 일부분인데, 그러니까 멘틀의 거의 상부분 멘틀이죠. 예. 근데 고체이긴 하지만 유동성을 띠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부하고 이제 하부의 온도 차이로 인해 가지고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이 대류 현상에 의해서 이제 판과 판이 벌어지기도 하고 판과 판이 서로가 수렴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발상 경계와 이제 수렴행 경계가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1번부터 볼게요. 판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 판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각기 다른 속도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속도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거. 같은 방향으로 이제 이동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방향은 같지만 속도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발산하는 경우도 있고 수렴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좀 어렵죠. 나중에 이제 지구과학 원을 할 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조금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긴 해요. 그래서 판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각기 다른 속도로 이제 이동한다라는 정도로만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이해를 하시고요. 2번 판의 두께는 지각의 두께와 같다. 아니죠. 이게 이제 가장 실수하기 이제 쉬운 부분인데 판은 지각과 상부 멘트를 포함하고 있고요. 두께가 100km라는 거. 우리 지각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해양 지각의 두께는 대략 10km가 됐죠. 평균적으로. 그리고 대륙 지각은 한 평균적으로 35km. 근데 두께가 100km까지예요. 그러면 지각보다 어때요? 범위가 더 넓다라는 거. 그래서 판의 두께는 지각의 두께와 같다라는 거.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 3번 판은 멘틀에서 일어나는 대류를 따라 그렇죠. 예,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판은 연약권의 대류에 의해서 떠서 이동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3번이 옳은 내용. 4번 판의 중앙부에서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크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판의 중앙부는 지각 변동이 드물게 일어나요. 그리고 판의 경계에 인접한 판의 운동으로 인해서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5번 지구의 표면은 하나의 거대한 판으로 이루어졌다. 지구 표면은 하나의 거대한 판, 이제 판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고, 바로 이제 4번 문항을 볼게요. 그림은 판의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A는 뭘까요? 지각이 되는 거죠. 지각. 그리고 B는 지각 바로 아래. A하고 B를 우리가 합쳐서 암석권. 그러면 A하고 B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판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C는 판 아래. 연약권이 되겠네요. 기억 판은 A와 B를 합친 부분이다. 예,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B에서는 멘틀의 대류가 일어난다? 아니죠.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는 곳은 C, 연약권. C는 액체 상태다. 연약권은 이 상부 멘틀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용융이 돼서 유동성을 나타내는 거죠. 상태를 얘기한다면 고체 상태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일부분, 부분적으로 용융돼서 유동성이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액체 상태가 아니라 고체 상태, 그리고 부분적으로 용융에 의해서 유동성을 나타낸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을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하강부, 멘틀의 하강부는 예, 수렴형 경계, 그리고 상순부는 발산형 경계가 되는 거죠. 수렴형 경계는 우리가 해양판과 대륙판의 이제 섭입 경계, 그리고 대륙판과 이제 대륙판의 또 충돌형 경계, 그리고 해양판과 해양판의 삽입형 경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고요. 그러면 먼저 해양판과 대륙판의 삽입형 경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형은 해구가 있죠. 해구가 있고 또 이제 해양 쪽에서의 호상 열도도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예, 습곡 산맥도 나타나게 돼요. 그다음 해양판과 해양판의 이제 삽입 경계에서는 역시 해구와 이제 호상 열도가 형성이 되고요. 습곡 산맥은 형성되지가 않아요. 해양판과 대륙판도 항상 습곡 산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충돌형 경계. 충돌형 경계 같은 경우는 밀도가 비슷한 대륙판과 대륙판이 이제 충돌하다 보니까 두 대륙 이제 사이에서 해저 퇴적층이 양쪽으로 이제 미는 힘에 의해서 융기라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융기에 의해서 거대한 산맥, 습곡 산맥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충돌형 경계에서는 습곡 산맥이 이제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 그다음 이제 발산형 경계도 한번 볼까요?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는 해양판과 해양판에 이제 발산형 경계가 있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발산 해양 이렇게 쓸까요? 해양 발산? 예. 그래서 해양과 해양 사이의 발산,
그러면 해안과 해양 사이에 발산형 경계가 있고 대륙과 대륙 사이에 발산형 경계가 있다. 그러면 해안과 해양 사이의 발산형 경계에서 대표적인 거 해령이 이제 형성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V자 모양의 열곡도 이제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 경계에서는 열곡대가 이제 형성이 된다라는 거. 뭐 시간이 지나면 이 열곡대의 폭이 점점 넓어지면서요. 결국에는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고요.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바다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홍해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수렴형 경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형은 해구, 호상열도, 스콧산맥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발산 경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해령, 열곡대.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가나다의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에 따라 판의 경계를 구분했는데요. 가는 보존형 경계, 나는 발산형, 그리고 다는 수렴형 경계가 되는 거죠. 기억, 보존형 경계에서는 신발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천발 지진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계예요. 화산 활동은 일어나질 않고요. 그래서 보존형 경계하면 천발 지진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거. 니은 발산형 경계에서는 멘틀 물질의 하강이 일어난다. 발산형 경계는 멘틀의 상승부에서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경계죠. 그래서 니은도 옳지 않은 문장. 디귿 수렴형 경계에서는 해구나 스콧산맥이 형성될 수 있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가나다 경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진이 발생한다. 보존형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만, 그리고 발산형 경계에서도 천발 지진만, 그리고 수렴형 경계에서는요, 판의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 그리고 파고 들어가는 쪽으로는 신발 지진이 이제 일어난다. 그래서 리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 5번이 되겠네요. 그림은 판의 경계를 구분하는 과정인데 발산, 수렴, 보존,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있는가? 아니요. 그러면 보존형 경계가 되겠네요. 그럼 천발지진과 신발지진이 모두 일어난다. 수렴형 경계. 그리고 아니요는 발산형 경계. 그러면 정답은 수렴, 발산, 보존.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네요. 판의 경계와 판의 이동을 나타냈는데요. A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 해령이라는 지형이 되겠죠. 그리고 C는 해양판이 대륙판으로 들어가는 수렴형 경계, 이제 섭입 경계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C는 해구가 형성된 지형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쪽에 보시면 뭐가 형성됐나요? 습곡, 이제 산맥도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B는 발산 경계와 발산 경계 사이에서의 보존형 경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변환 단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보기, 새로운 판이 형성되는 곳은, 새로운 판은요 발산 경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산 경계를 우리가 다른 말로 생성형 경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수렴 경계를 우리는 소멸형 경계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판이 형성되는 곳은 발산 경계 A가 된다. 그래서 기억, 옳지 않은 문장.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곳 그랬죠.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곳은 발산형 경계, 즉 A가 된다. 다음 티귿,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은 발산형 경계인 해령과 그리고 수렴형 경계인 해구. 그래서 A와 C 부근이다. 그래서 디귿은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2번. 가와 나는 서로 다른 판의 경계를 나타냈는데요. 가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가 발산하는 경계, 대표적인 예가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고요. 나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가 이제 수렴형 경계, 대표적인 예는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에 있죠. 보기 기억,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가와 같은 과정으로 형성되었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니은 화산 활동은 가보다
나에서가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가의 경우는 이제 이 열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뜨거운 이제 플룸의 상승률을 따라서 이제 멘틀 물질이 상승을 하는데요. 압력이 이제 감소해서 이 부분 용융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현무암질 마그마가 이제 생성이 이제 된다라는 거. 통합각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뭐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발상 경계에서는 마그마가 형성된다. 그래서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나는 이제 수렴형 경계 중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이제 수렴하는 경계죠. 대륙판과 대륙판이 이제 수렴할 때는 깊이 들어가질 못해요. 깊이 들어가질 못하기 때문에 암석이 용융되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니은 내용은 틀렸고요. 또 이제 우리 수렴 경계 중에 섭입 경계가 있죠. 해양 지각이 이제 해양판으로 섭입하거나 해양 지각이 이제 대륙판으로 이제 섭입을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온도하고 압력이 이제 높아져 가지고 그 이제 태적물과 이제 지각을 이루는 이제 물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들이 있어요. 얘네가 이제 물을 배출하게 되면 이 물에 의해서 멘틀의 용융점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멘틀의 물질과 해양 지각이 부분 용융돼 가지고요. 현무암질 마그마나 이제 안산암질 마그마가 이제 형성이 된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섭입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그리고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발산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진이 발생하는 평균 깊이를 볼게요.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 경계나 해양판과 해양판의 이제 발산 경계 혹은 보존형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만 일어나요. 천발 지진. 그리고 이제 나처럼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형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과 중발 지진이, 그리고 해양판과 해양판의 섭입 경계나 해양판과 대륙판의 섭입 경계에서는 천발, 중발, 신발 지진까지 다 발생을 한다는 거.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는 평균 깊이는 가보다 나에서가 깊다. 그래서 디귿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4번. 해령 부근에 판 운동을 나타냈는데요. A는 발산형 경계, 그리고 F도 발산형 경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C와 D 사이가 보존형 경계, 우리가 이제 변환단층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지진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구간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지진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은 C하고 D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A하고 F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C하고 B 그리고 D하고 E는요, 판이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B, C와 D, E 구간을 이제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근데 그중 C하고 D 보존형 경계에서 가장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 바로 10번으로 갈게요. 그림은 전 세계 주요 판 경계를 나타내는데, A는 대륙판의 충돌 경계인 히말라야 산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륙판과 대륙판의 이제 수렴형 경계, 히말라야 산맥. B는 일본 해구, 그러니까 대륙판, 그러니까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쪽으로 이제 섭입하는 수렴 경계. 그래서 B는 일본 해구. C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 동태평양 해령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D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가 이제 어긋난 보존형 경계, 이제 변환 단층대가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보기에서 기억. A는 습곡산맥, B는 해구가 발달되었다. 그렇죠? 히말라야 산맥, 대표적인 습곡산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섭입 경계에서는 해구가 형성되죠. 그래서 이렇게 옳은 문장. 니은 C에서 B로 갈수록 태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예. 발산 경계, 그러니까 해령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해령이라고 할게요. 해령을 중심으로 멀어질수록 태적층의 두께는 두꺼워지고요. 수심은 깊어지고요.
지각 연료량에 대해서 뭐 배우신 분도 있지만 지각 연료량은 작아지는 거고, 그리고 판의 나이는 많아지는 거고. 그렇죠? 왜냐면 발산 경계에서 새로운 판이 형성되니까 발산 경계 근처에서의 판의 나이는 굉장히 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구 쪽으로 이제 들어갈수록 판의 나이가 많은 거고. 그래서 C에서 B로 갈수록 태적물의 두께는 두꺼워진다. 옳은 문장. D는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없는 경계로 해양판에서만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D는 해양판에서 나타난 이제 변환 단층대이지만 우리 산 안드레아스 단층대 있죠. 이건 이제 그 육지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단층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가는 아프리카 동부 지역인데요. A가 홍해고요. 그리고 B가 동아프리카 열곡대. A와 B는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 경계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제 C는 산 안드레아스 단측대가 되죠. 그래서 태평양판과 북미판의 보존형 경계. 기억. A는 발산형 경계 옳은 문장이고요. C는 보존형 경계가 되죠.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문장. A, B, C에서 모두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발산형 경계에서는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활동이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B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홍해처럼 바닷물이 유입이 돼가지고 좁은 바다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디귿은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2번. 13번으로 갈게요. 표는 판 경계에서 형성된 지형을 정리했다. A 볼까요? 대륙판과 대륙판. 대표적으로 이제 열곡대가 있고요. 그리고 B. 대륙판과 대륙판의 수렴 경계는 스콕산맥이 있죠. 스콕산맥. 그리고 대륙판과 해양판의 수렴 경계에서는 해구도 있고요. 해구. 그리고 호상 열도도 있고 스콕산맥도 나타나네요. 그 다음에 디귿. 해양판과 해양판의 이제 발산 경계에서는 해령이 있고, 그리고 해양판과 해양판의 보존형 경계에서는 변환 단층이 있는 거죠. 그래서 A, B, C에 해당하는 지형의 예로 옳지 않은 것. 5번이 되는 거죠. 마리아나 제도는요, 해양판과 해양판의 수렴 경계에서 생성된 호상 열도가 되는 거고요. 가나다는 활동 중인 화산의 여러 가지 분출물을 나타내는데요. 가화산가스. 화산가스는 거의 대부분이 수증기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하고 그리고 이산화황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특히 이 이산화황은 이 독성 기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과 가축이 호흡을 할 때 이 이산화황에 의해서 질식사가 되기도 해요. 용암. 용암은 마그마에서 화산가스가 빠져나간 고온의 이제 액체가 용암이 되는 거고요. 화산재는 화산 세설물 중에 하나인데요. 화산 세설물은 크기에 따라서 화산암괴, 화산력, 화산재, 화산진으로 나누게 되고요. 화산재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떠요. 그래서 화산재에 의해서 시야를 막아버리고요. 그래서 항공기가 화산재 때문에 뜨질 못한다는 거. 만약에 이제 화산재가 뜬 이 대기를 항공기가 운행을 하게 되면 엔진에 화산재가 들어가면서 엔진 고장을 일으키거나 하는 그런 이제 일도 발생을 하게 돼요. 기억. 가에 포함된 성분이 사람과 가축의 질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죠? 이산화황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고요. 니은. 나는 지표를 따라 흐르면서 재산 피해를 입힌다. 용암이 이제 흐르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 이 다큐멘터리나 영화에서 보면 용암이 흐르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 자연 환경을 다 파괴를 시키죠. 디귿. 다는 주변 지역을 황폐화시켜 영구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한다. 대래 화산재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이제 화산재가 가라앉으면 토양을 비옥하게 해가지고요. 농작물이 이제 잘 자라는데 도움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내용이고, 주변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거는 이제 용암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지진이 우리 주변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죠. 1번 산성비가 내려 생태계에 피해를 준다. 산성비는 지진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 이거는 화산활동에 의한 피해가 돼요. 화산가스 중에 이산화황이 있었죠. 이산화황이 비와 만나면 황산이 돼요. 근데 황산은 굉장히 강한 이제 산이라는 거. 그래서 1번 내용이 틀렸고요. 지진파를 이용하여 지구 내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5번도 같이 볼게요. 인공 지진을 이용하여 천연가스가 매장된 지역을 찾을 수가 있다. 인공 지진파를 이용하면요, 지구 내부의 상태가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이제 깊이에서 기체 상태의 공간을 인공 지진파를 이용해서 찾았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래서 2번, 5번 예, 맞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지진이었을 때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 뭐 피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지만 가스 밸브를 닫아주고 그리고 가정 내에 전기가 들어오는 배전반이 있거든요. 배전반의 스위치를 내려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4번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해안 지역에 피해를 입힌다. 예, 대표적인 게 뭐냐면 쓰나미가 있죠. 예, 정답은 1번. 16번 화산활동과 지진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화산 주변에 이제 제방을 쌓거나 아니면 그 제방 외에 이 댐하고 이제 수로 이제를 건설을 해요. 그러면 용암이 흘렀을 때 그 용암이 그 이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제 용암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고요. 니은 활성 단층 지역에서 건물을 짓는다. 활성 단층 지역은요, 대표적으로 지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활성 단층이 있는 곳에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활성 단층이 없는 곳에 이제 건물을 져야 되고요. 디귿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지형 변화를 감시한다. 예,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리을 진동을 견딜 수 있도록 건물 내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리을도 옳은 문장. 그래서 니은을 제외한 나머지 기역, 디귿, 리을이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그림은 집권의 변화에 대한 개념도를 나타냈는데요. 판은 이제 대륙판과 이제 해양판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 구조론에 의해서 판의 구조, 판의 이동, 그리고 판의 경계 이렇게 세 개로 이제 분류를 했죠. 그러면 A, 판은 우리가 판 구조로 따졌을 때 연약권 위에 떠 있는 딱딱한 고체로 이루어져 있는 암석권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판의 이동을 보면 멀어지는 경계, 발산 경계라고 하죠. 발산 경계. 그래서 발산형 경계. 그리고 수렴형 경계, 판의 이동, 서로가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가까워진다. 가까워진다라고 쓰면 되고, 그리고 어긋나는 지역 우리가 보존형 경계 이렇게 나타나면 되겠네요. 다음 18번 A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계, 이제 발산 경계 중 해령인 이제 지역이 되는 거고요. B는 해양판이 대륙판의 수렴, 즉 섭입이 되는 해구라는 지형이 되겠죠. 그래서 A와 B에 생기는 지형은 A는 해령, 그리고 B는 해구가 되는 거고. 그 다음 A에서 B로 갈수록 해양 지각은 어떻게 되나요? 해령,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지형이니까 젊은 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구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과거에 만들어진 판이 대륙판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경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판의 나이가 굉장히 많겠네요. 그래서 A에서 B로 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는 많다. 또 이제 그 외에 해령에서 해구 쪽으로 갈수록 수심은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깊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퇴적물의 두께는 어떻게 된다? 두꺼워진다라는 거. 그리고 지각 연류량은 작아진다라는 거. 함께 암기하시면 좋고요. 19번 문제. 그림은 2010년도 4월 아이슬란드에서 화산 폭발로 분출된 화산재가 확산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확산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서에서 동쪽 방향으로 지금 확산이 되어지고 있죠. 예. 화산재가 퍼져 나가는 것은 어떤 권역의 상호작용인지를 쓰고
화산재를 발생할 수 있는 화산재로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들을 두 가지만 쓰시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예. 화산은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피해는 뭐냐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긴다라는 것. 또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한다면 이 화산재가 태양빛을 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구의 이제 기온을 하강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빛이 지표까지 도달할 수 없다 보니까 화산재가 햇빛을 막아서 이 농작물의 생장을 이제 저해할 수도 이제 있겠죠. 가는 화산대와 지진대, 즉 변동대를 나타냈고요. 나는 판의 경계를 나타냈어요. 변동대와 판의 경계가 거의 일치를 하지요. 변동대를 봤을 때 변동대는 대륙의 주변부와 그리고 해양의 중앙부에 주로 이제 분포를 하고 있네요. 기억, 변동대는 주로 대륙의 중앙부가 아니라 주변부가 되는 거고요. 니은 환태평양 연안의 지진대와 화산대는 어때요? 거의 일치하죠. 니은 옳은 문장. 판 경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지진대보다 화산대의 분포가 더 유용하다라고 했는데요. 지진이 일어날 때는 화산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화산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지진도 일어난다. 그러면 지진대와 화산대 중에 지진대의 분포가 화산대의 분포보다 더 넓겠죠. 그래서 지진대가 화산대보다 판의 경계를 추정하는데 더 유용한 자료가 돼요.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문장. 정답은 2번. 영희는 판의 구조와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 실험을 했고요. 냄비에 우유를 담고 표면에 콕과 가루를 덮는다. 냄비 아래 중앙의 부분에 가열을 한대요. 결과적으로 콕과 가루가 어떻게 됐다? 서서히 갈라졌다. 판의 구조와 운동이기 때문에 판의 구조를 이제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기억, 콕과 가루는 지각을 포함하고 있지만 판의 구조로 이제 물어봤기 때문에 암석권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암석권. 그리고 우유는 멘틀에 해당은 하지만 판의 구조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연약권이다라고 이제 해야 될 거예요. 니은 우유의 움직임은 이제 멘틀의 대류에 해당하는 거 옳은 문장이고요. A와 같은 경계에서 즉 발산 경계가 되는 거죠. 갈라진다. 발산 경계. 그래서 해령과 열곡대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B 쪽은 멘틀이 어떻게 됐나요? 멘틀의 하강 부위가 되는 거죠. 양쪽은. 그러면 멘틀의 하강 부위니까 수렴형 경계에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그림은 판 경계를 나타냈고요. 순서도는 그림에 표시된 A, B, C, D, E 지역을 각각 지각 변동의 종류를 따라 분류를 했대요. A, 대륙판과 대륙판의 수렴 경계인 히말라야 산맥, 즉 충돌 경계가 되는 거죠. B는 해양판과 해양판의 수렴 경계인 해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C는 어디가 되나요? C는 특징적으로 뭔가 경계는 아니죠. 이거는 대륙의 중앙부가 되는 거고, D는 발산 경계에 해당하겠네요. 대서양 중앙 해령을 나타낸 것 같고요. 그리고 E는 판과 판이 서로가 어긋난 경계를 지금 나타낸 것 같죠. 그래서 E는 이제 변환 단층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가나다라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천발 지진이 활발한가? 천발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 모든 판의 경계에서 지진이 일어날 때는 다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하죠. 근데 여기서 아니오라고 했어요. 아니오. 그러면 판의 경계에 해당하지 않는 대륙의 중앙인 C가 되는 거고요. 화산 활동이 활발한가? 라고 했어요. A 지역. 충돌형 경계 같은 경우는 화산 활동이 나타나질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나는 아니요. A에 이제 해당하고요. 그리고 E도 해당하겠네요. A와 E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 신발 지진이
활발한가? 예, 신발 지진이 활발한 거는 섭입 경계인 B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겠네요. 그러면 가는 C, 나는 AE, 그리고 라가 B, 그러면 다는 예,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예, 3번이 되겠네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하여 섭입하는 두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에 따라 나타냈고요. 섭입 경계에서는 섭입대를 따라 지진과 화산이 발생을 하는 거죠. 가에서의 섭입대의 기울기는 이 정도의 기울기를 갖고 있고, 나에서는 가보다 기울기가 어때요? 완만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천발 지진은 섭입이 일어나는 A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나에서는 C 지역에서 주로 이제 천발 지진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B와 이제 D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점점 어떻게 돼요? 깊어지는 거죠. 왜냐면 섭입대의 깊이도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그마가 이제 생성돼서 이제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데, 지금 A를 경계로요, 왼쪽은 이제 밀도가 큰 해양판이 되는 거고, B 쪽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에서도 이제 C 쪽이 밀도가 큰 해양판, D가 밀도가 작은 대륙판. 그래서 화산 활동은 밀도가 작은 이제 대륙판 쪽에서, 즉 B와 D 쪽에서 화산 활동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거. 보기로 갈게요. 기억. 해구는 B보다 A에서 가까운 곳에서 형성된다. 예, 옳은 문장이고요. 화산 활동은 D보다 C에서 활발하다. 아니죠. D 쪽으로 갈수록 활발한 거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문장. 그 두 판의 경계에서 평균 기울기는 예, 가가 더 어때요? 딱 봐도, 눈으로 봐도 가가 나보다 예, 평균 기울기가 크지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기억만 옳은 문장.